단종실록 9권 단종 1년 11월 4일 병진 첫번째 기사 1453년 명경태 4년 이조참판 강명경이 병으로 상서하여 사직하니 의정부에 명하여 의논하게 하였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6조 가운데 2조가 일이 없으니 병을 요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스스로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으니 뒤에 마땅히 다시 의논해서 아뢰겠습니다 하였다. 단종실록 9권 단종 1년 11월 4일 병진 두번째 기사 전 집이 하위지가 상소하기를 신이 가만히 생각하니 신이 질병이 고질이 되어 오래도록 평복되지 못하였는데 특별히 소환의 명령을 받고 달려갈 수 없으므로 다만 대구를 그리워하는 정이 절실할 뿐이었습니다. 지금 10월 20일에 또 내강을 입어 좌사관의 직을 초수하시고 경시지이로서 교유하시어 병을 무릅쓰고 길에 오르게 하시니 성훈이 통절하였습니다. 이를 계독함에 감개하여 실로 병에 걸려 달려갈 수 없음을 스스로 헤아리지 못하고 천안을 한번 우러러보고 다소 남아 답답함을 펴고 천천히 걸해할 것을 도모하고자 하여 병을 무릅쓰고 억지로 출발하였더니 불행히도 길에 오던 날 밤에 밤바람을 무릅쓰고 쐬어 옛날 증세가 더 한층 심하여 온몸이 떨리고 쑤시어 여러가지 약으로 치료했으나 아직도 차도가 없어 기운이 없고 원기가 부족하여 병약한 몸이 겁나고 추위가 두려워서 문 밖을 나갈 수 없습니다. 요즘 바람을 쏘인 허리 밑과 팔이 날로 더욱 마비되고 아프며 여러 증세가 발병하여 거의 열흘이 되었는데도 더하면 더했지 덜함이 없습니다. 비록 병을 무릅쓰려 하여도 일어날 수가 없사오니 머리를 떨어뜨리고 신음하면서 대고를 그리며 눈물을 흘릴 뿐입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신의 병이 기품을 불쌍히 여기시어 새로운 명령을 거둬주시면 신의 지극한 소원을 이기지 못하겠으며 신의 황공한 마음이 없어질 것입니다. 신은 초야의 미천한 몸으로 누조의 은총을 매우 깊이 입었사와 항상 몸이 가루가 되도록 노력하여 만분의 1이라도 보답할 길을 생각하였는데 하물며 전하께서 발탁하심이 이에 이르시고 훈유의 통절함이 이에 이르셨으니 신이 비록 어리석고 변변치 못하지만 어찌 감히 평소에 마음을 조금이라도 갚고자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명이 다하고 운수가 기박하여 병환이 속박하고 심사가 낭패되어 성은을 저버림이 부끄럽사오니 죽어도 남을 유감함이 있습니다. 신이 가만히 생각해보건대 그늘의 변은 역사에 보기 드문 바입니다. 혹은 선왕의 유명을 받은 대신이거나 혹은 숙부의 친들로서 모두 국가와 더불어 휴척을 같이 하여야 할 터인데 부도하기가 심하여 이르렀으니 실로 우리 동방 천만세에 씻을 수 없는 수치이며 차마 들을 수 없고 차마 들을 수 없습니다. 지난 일은 미칠 수 없는 것이오니 논하여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대저 천하의 근심은 사람이 알면서도 감히 말하지 못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없습니다. 아는 이로 하여금 모두 다 말할 수 있게 하고 임금이 듣고 친히 처치할 수 있다면 어찌 미연에 방지하지 못함을 근심하겠습니까? 그늘의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세가 이미 이루어져 다행히 이를 제거하였으나 상한 바도 또한 많습니다. 그리고 권간을 제거하기란 예로부터 어려운 일이며 그 뒤를 계승하니는 더욱 어렵습니다. 옛것을 고쳐 새로 시작하는 처음에 마땅히 잘 생각해야 될 것이나 널리 도모하고 익히 개교하여 혹시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우물쭈물 구차스럽게 하지 말고 무엇이 우려되고 무엇이 해롭다 하지 말 것이니 몇 주기에 지나쳐서 사기를 잃지 말고 급한 데서 지나쳐서 대체를 상하게 하지 말며 관인에 지나쳐서 조정의 기강이 조금이라도 해이하게 하지 말고 엄하고 사나운데 지나쳐서 국맥이 혹상하게 하지 말며 전일의 공훈에 끌려서 후회를 끼치지 말고 할 말이 있는 자에게 진언하기를 꺼리게 하여 임금의 형세가 구속되게 하고 옹패를 이루게 하지 마소서. 다시 앞일을 견고하게 하라는 경계를 생각하시어 공시를 더욱 강하게 하시고 내치를 더욱 엄하게 하며 권문을 더욱더 막고 혐의스러운 일을 더욱 제거하며 붕당의 조짐을 더욱 건절하시어 무릇 시행하는 바가 아무쪼록 인신에 맞고 전장에 합하도록 힘쓰시되
장구하게 패단이 없도록 도모하시어 여항 사이와 초야 가운데 가만히 의논하는 일이 있지 않게 하소서. 신은 강호에서 병을 안고 멀리 신극을 바라보니 지금 무슨 일이 가장 급하고 무슨 일이 말할 만한가를 알지 못하여 한 가지 방책을 올리거나 한 가지 계책을 계획하여 새로운 정치에 도움을 드리지 못하니 성은을 저버림이 부끄러워서 죽어도 남을 유감이 있습니다. 하오나 신의 능력이 이미 없으니 어찌합니까? 다만 밤낮으로 목매어 울며 눈물 흘리고 천주귀신을 부르며 말없이 빌기를 원하건대 오늘 보정의 책임을 맡은 이가 더욱더 보좌의 도리를 다하여 성체가 날로 강령하시고 성악이 날로 진보하시고 성덕이 속히 성취하셔서 하루빨리 만기를 치니 보살피시어 해동의 100만억 적자들이 밤낮으로 우러러 바라는 바에 부응하시고 안으로 정액으로부터 밖으로는 사경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안정되어 조금도 동요하는 마음이 없게 하시며 태종, 세종, 문종께서 전하여 주신 왕통이 영원한 반석처럼 안정되게 하시고 산천 귀신이 기뻐하지 않음이 없게 하여 주소서 하는데 불과할 뿐입니다. 전하께서 마땅히 총청을 열으시어 고든 의논을 받아들이셔서 지사의 기운을 크게 펴서 그리고 종사를 위하여 더욱 스스로 신중하시고 더욱더 경련에 부지런히 나아가시며 더욱 덕성을 높이시어 아직 싹트지 않은 욕심을 엄하게 막아 항상 청명함이 몸에 있게 하여 한마음을 밝혀 간사함을 비추시고 한마음을 바르게 하여 간사함을 억어하소서. 그리고 또 고든 사람을 친히 하시고 참수하고 아첨하는 자를 멀리하시며 보정하는 대신을 공경하고 중히 여기시고 거동을 만드시 예로 하시어 어려운 국군을 구제하셔서 문종황후의 기업을 버리지 않는다는 소망을 위로하시고 마땅히 스스로 겸손하게 억제만 하시어 나 소자가 감히 하겠는가 하셨으는 아니되옵니다. 신은 은총을 받기를 가장 많이 받았으나 이 기회를 당하여 병으로 말미암아 힘을 다하여 저리를 바치지 못하고 한갓 답답한 가슴만 안고 병상에 누워 눈물만 흘릴 뿐입니다. 약으로 연면하여 남은 이 목숨 심사가 장난하여 말씀드릴 바를 모르겠습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신의 작은 정성을 살피셔서 신으로 하여금 한가히 살며 질병을 요양하도록 허락하여 주시면 성상의 재생의 은혜를 입어 다시금 이 목숨을 다하여 보답할 것을 기약하겠나이다 하였다. 경시지의는 옛것을 고치어 새로 시작한다는 뜻이고 계독은 봉함을 뚫고 읽어봅니다. 걸해는 늙은 재상이 임금에게 벼슬을 그만두고 물러갈 것을 주청할 일인데 걸해 고리라고도 한다. 휴척은 기쁜 일과 슬픈 일이고 옹패는 임금이 총명을 가리며 경계는 그 조짐을 보고 앞니를 경계하고 경고하게 하는 것. 주역에서 서리가 내리면 굳은 얼음이 얼 것이다 하였고 뽕나무 뿌리에 얼겨 매어 경고하게 한다는 뜻이다. 신극은 임금이 있는 곳이고 적자는 백성이며 정액은 궁궐이고 소자는 자기 자신을 경칭하는 말인데 서경의 무성편에 필경, 태갑, 태서 등에 나오는 말로서 소인 또는 이 작은 사람이란 뜻이다. 단조실록 9권 단종 1년 11월 4일 병진 세 번째 기사 이조 참이 신석조가 아뢰기를 오늘 신이 영의정 수양대군 좌의정 정인지와 함께 춘추관 실록청에 나아가 있었는데 두 의정이 신에게 말하기를 그대는 예빈시 권지 직장 심치경을 아는가 하기에 신이 대답하기를 알지 못합니다고 하니 두 의정이 말하기를 심치경이 그러는데 참이 신석조는 역적들과 관계가 있는 자라고 하던데 그대는 이 말을 듣지 못했는가 하였습니다. 신은 이 말을 듣고 항공하여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성상께서 그 정의를 잘 아시고 대신들도 역시 그 말이 사실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되는 바가 가볍지 아니하오니 청금대의 유사에 내려 이를 국문하게 하소서 하니 명하여 대신에게 의논하게 하였다. 처음에 신석조의 아들 신수담이 예빈시 직장이 되어 관리를 엄하게 다스리니 심치경이 이를 싫어하여 말을 만들어 수양대군에게
호소하기를 신석조는 황보인의 당입니다. 황보인이 이 명민을 시켜 화차를 만들게 하고 말하기를 오직 신석조만이 이 화차를 만드는 일을 관장할 수 있을 것이다 했는데 일이 발각됨에 따라 미처 신석조가 그의 아들 신수담으로 하여금 화차 만드는 책을 불태우게 하였습니다 하였다. 단종실록 9권 단종 1년 11월 4일 병진 네 번째 기사. 형은 또 관찰사 기건에게 유시하기를 일찍이 전지를 내려 10월 14일에 구처한 죄수 이외의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불문에 붙여 반측을 안정시켰으니 이제 여연의 죄수 김명래와 고상미, 안수산 등을 즉시 석방하라 하였다. 또 충청도관찰사 민근에게 유시하기를 보은현의 죄수 김귀원, 정성직, 양철과 중형묵, 신성을 석방하라 하였다. 단종실록 9권 단종 1년 11월 4일 병진 다섯 번째 기사. 의건부에 전지하기를 안평대군 이영의 노비를 정몰할 때 성령대군의 노비는 함께 정몰하지 말고 그 가제와 성시의 가제는 아울러 관에 몰수하라 하였다. 단종실록 9권 단종 1년 11월 4일 병진 여섯 번째 기사. 의정부에 사르기를 우리 태주께서 개국하신 이래 열승이 서로 계승하여 광명이 거듭하고 언덕이 널리 퍼져서 중해가 편안한 지 60여 년 내 우리 전하께서 유충하신 몸으로 왕위를 계승하시어 모든 궁국 서무를 다 대신하게 위임하여 청단하시는데 간신, 황보인과 김종서, 이양, 민신, 조국관 등이 역모를 품고 몰래 안평대군 이용과 교결하고 환시들과 은밀히 내통하여 널리 당렬을 시며 내외에서 서로 응하고 날짜를 정하여 거살하려 하였으나 그 화가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수양대군과 판중추 원사 정인지, 좌찬성 한학, 운성위, 박종우, 판중추 원사 김효성, 우참찬 이사철, 병조참판 이계전, 도승지 박중손, 좌부승지 최항, 참지중추원사 홍달손, 지편전 겨울이 권남행, 행경덕궁직 한명회 등이 충성을 떨쳐 계책을 결정하고 그 기밀을 밝혀 그들을 제거하였습니다. 이것은 비록 하늘에 계신 조정의 홀령이 말없이 도우신 소치이나 명세 지신이 화기를 능히 밝혀 계책을 결정하여 정난을 하였으니 그 공이 사직에 있고 만세토록 영원히 의뢰할 것입니다. 마땅히 정난 1등 공신을 칭하하시고 전각을 세워 초상을 그려붙이고 공을 기록하고 작을 봉하고 전토를 하사하심이 이치에 합당합니다. 그리고 부모와 처는 3등을 올려 봉증하고 직자는 3등을 올려 음직을 제수하고 직자가 없는 이는 생질과 사위에게 2등을 올려주며 전지 200개월, 노비 25구, 구사 7명, 반당 10인을 주어 적장이 이를 세습하여 그 녹을 일제히 말게 하고 자손들을 정안에 기록하여 정난 1등 공신 아무개의 후손이라 하여 비록 죄를 범하는 일이더라도 영세토록 용서하게 하소서. 우성지 권준, 부성지 신숙조, 재용감, 정, 윤사윤, 호군, 양정, 유수, 유하, 행, 호군, 봉석주, 전주부, 홍윤성, 전부사지, 곽연성, 행, 동판, 내시부사, 엄자치, 행, 첨지, 내시부사, 전균 등은 함께 도모하고 의논에 참여하여 대사를 도와 이루었으니 마땅히 정난 2등 공신을 칭하하고 정각을 세워 초상을 그려붙이고 비를 세워 그 공을 기록하고 그 부모와 처를 2등으로 높여 봉증하고 직자는 2등을 올려 음직을, 직자가 없는 이는 생질과 사위에게 1등을 올려 음직을 제수하며 전지 150결, 노비 15구, 구사 5명 반당 8인을 주어 적장이 세습하도록 하여 그 녹을 잃지 말게 하고 자손들을 정안에 기록하기를 정난 2등 공식 아무개의 후손이라 하여 비록 죄를 범하는 일이 있더라 영세토록 용서하소서. 상호군 이흥상, 사인 이예장, 행 집현전, 직제학 성산문, 행 사직 김처의 겸 군기 주부 권원, 부사직 설계조, 유사, 행 사용 강곤, 부사직 임자번, 주서 황유자황, 사정 권경, 승사랑 송익손, 사용 홍순손, 전사용 최윤, 학생 유숙, 부사직 안경손, 진사 한명진, 진희부
위 한서구, 전대부 이문가, 전사지 홍순로 등은 마음을 같이하여 모책을 도와 분주히 힘을 합쳤으니 마땅히 정난 3등 공신을 칭하고 정각을 세워 초상을 그려붙이고 비를 세워 그 공을 기록하고 그 부모와 처자를 1등을 올려 봉정하고 직자가 없는 자는 생질과 사위에게 엄직을 세수하며 전지 100개 노비 7구 구사 3명 반당 6인을 주어 적장이 세습하게 하여 그 녹을 잃지 말게 하고 자손을 정안에 기록하여 정난 3등 공신 아무개 후손이라 하여 비록 죄를 범하더라도 영세토록 용서하게 하고 녹분을 성급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어이구. 칭하는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공신호를 칭하여 내려주던 일이다. 직자는 직계 아들이고 구사는 나라에서 종친이나 공신에게 특별히 지급하던 관노비이다. 반당은 공신이나 당상관 등에게 지급하던 개인 신변을 보살피던 변졸이다. 성급은 만들어 줍니다. 아이고 말도 못합니다. 단종실록 굴권 단종 1년 11월 4일 병진 7번째 기사 의정부 계목에 이르기를 1. 호전의 제업 둔전 정수조의 유수부 대도후부 목관에게는 10개를 지급하고 도후부 지간에는 8개를 현관에는 6개를 지급한다 하여 경종하는데 폐가 없도록 하였습니다. 지금 수령들이 조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대로 남점하여 정수보다 지나치게 경작하고 있으므로 폐가 백성에게 미칩니다. 청컨대 관찰사로 하여금 강명한 사람을 차사원으로 정하여 정수 이외의 전지를 철저히 조사하여 전지가 없는 백성에게 지급하게 하고 만일 수령으로서 사실대로 말하지 않는 자와 차사원으로서 철저히 조사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 청컨대 율에 의하여 중하게 논지하소서. 종통 12년 5월의 수교에 전조의 풍습이 아직까지 완전히 없어지지 않아서 주연의 수령들이 간혹 뇌물을 행하는데 시비를 잘 알면서도 이상히 여기지 않고 이를 받는 자가 있고 이것은 뚜렷한 뇌물이 아니니 누가 알 수 있겠는가 하고 마음속으로 달게 여겨 받는 자도 있다. 관원의 실덕이 이와 같으니 그 조짐을 잘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하였고 육전에는 뇌물을 받은 자는 정념하지 않은 것으로 논한다 하였고 율에는 법을 굽혔거나 법을 굽히지 아니하였거나 뇌물을 주었으면 무릇 일로 인하여 재물을 받은 것이 아니더라도 작물로 논하여 죄를 준다는 조문이 있사오니 청컨대 이제부터 뇌물을 준 자와 받은 자는 모두 작물을 계산하여 율에 따라 과제하고 장리로서 논하여 범한 자가 비록 작더라도 아울러 모두 용서하지 마소서 하고 지금 수령들도 또한 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백성들의 고열을 바라 공공연하게 뇌물을 행하니 청컨대 거듭 법을 밝혀 엄히 금지하고 감사로서 능히 금가하지 못한 자도 수령과 아울러 잡아다가 공문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지관은 종사품 지사가 다스리던 지방의 군을 말한다. 단종실록 9권 단종 1년 11월 4일 병진 8번째 기사 의정부의 쌀이기를 건년 이래로 공력이 본다하여 백성들의 힘이 지쳐서 피곤합니다. 주자소에 바치는 책지가 경상도 전라도에서 각각 2,000권 충청도 강원도에서 각각 500권인데 그 반을 감하시고 아직까지 수납하지 못한 것은 전부 감하소서. 그리고 또 종이를 만드는 백전은 관찰사가 영중에 저장한 물건으로 무역을 해서 쓰고 민간에서 거두지 말게 하시고 또 내년 값을 연해도 제도에서 바칠 동서요의 번와 목 또 반으로 감하게 하시고 아직까지 거두지 못한 나무와 성공감에 미수된 잡목도 아울러 모두 면제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번와 목은 기와를 굽는 데 쓰는 뗄나무 당시 이름을 토목이라고 불렀는데 각 지방에서 공상하였다. 단종실록 9권 단종 1년 11월 5일 정사 첫 번째 기사 이날부터 초 9일까지 날씨가 따뜻하게가 봄날 같았다. 단종실록 9권 단종 1년 11월 5일 정사 두 번째 기사 이조참이 신석조가 아뢰기를 대저 미천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뜻을 임금에게 스스로 주달할 수 있사온데 신은 지나친 성은을 입어 관직이 이미 이에 이르렀으나 다만 통민한 일이 있어도 변명할 수 없다면 신이 어찌 조정에 설 수 있겠습니까? 신은 심치경과 함께 조정에 같이 있어서는 안 되니 청컨대 유사에 내려 추국하셔서 신의 억울한 마음을 풀어주소서하니 전지하기를 이 일은 대신들이 모두 핵실하여서는 안 된다고 한다 하였다.
단종실록 국원 단종 1년 11월 5일 정사 세 번째 기사. 선의별관 박대손에게 유시하기를 지금 감사의 계본과 계본을 가지고 온 사람이 말한 바를 들어보니 온승부사 이숙경은 죽음은 애매하여 의심스럽다. 마등이 감사와 부지 승문원사 구치관과 함께 끝까지 조사해 사실을 알내고 반인 김경덕을 공문하여 노자 두 사람의 간 곳을 계문하라 하였다. 단종실록 국원 단종 11년 11월 6일 첫 번째 기사. 사인 황효원이 당상의 엔원을 아뢰기를 신석조가 믿을 만한 사람이 못된다면 추국하는 것이 가하오나 조금도 간섭한 일이 없다면 어찌 추국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또 이와 같은 일을 비록 부자가 아니라도 진고하도록 허락하였으니 심지경도 역시 주문할 수 없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단종실록 국원 단종 1년 11월 6일 무엉 두 번째 기사. 이조참이 신석조가 상서하기를 신이 보잘것없는 문필의 제주로서 외람되게 성언을 입어 오랫도록 참남하게 시종하여 이에 이르렀습니다. 비록 조그만 공효도 없었사오나 오직 본공할 만할 줄을 알고 다른 마음은 없이하여 성은의 만분의 1이라도 보답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심치경이라는 자가 신을 모함하여 말하기를 지난 여름 5월에 민신이 동대문 감력소에서 이명민을 시켜 신에게 화차를 감조하도록 위촉하였다고 하였고, 또 말하기를 10월 28일이 신이 춘추관에서 신의 아들 신수담에게 이르기를 집에 간수하여 둔 문서에 지하와 황보인 김종수의 이름이 실려있는 글이 있으니 빨리 가서 찾아내어 불태워버리라고 하였다 하여 이 두 가지 일로서 신을 모함하려고 하였습니다. 대제 화차의 제도는 반드시 만든 곳이 있을 것이고 장인도 한두 사람이 한 바가 아닐 것이니 어찌 흔적을 찾을 수 없겠습니까? 또 민신이 비록 이를 시켰다 하더라도 어찌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 공공연히 큰소리를 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듣게 하였겠으며 또 어찌 이 우주란 소유로 하여금 계획하게 하였겠습니까? 또 정난이 10월 초 10일에 있었는데 만약 문서를 불질러 자취를 없애려고 하였다면 마땅히 그날에 집에서 불살라 버렸을 것이지 누가 능히 금함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18일씩이나 오래 지나서 사관인 공청에서 아들을 시켜 불태우게 하겠습니까? 이것은 모두 애매하여 밝히기 어려울 일이 아니옵니다. 성상의 예감으로 그 정의를 밝게 비추시어 그대로 두고 묻지 않으시면 심지경에게는 다행한 일이나 신은 터무니없는 죄를 뒤집어 쓰고도 유사에게 나가 변별하여 밝히지 못하며 어찌 여러 사람의 의문을 풀 수 있겠습니까? 신의 생각이 여기에 이르며 원통함을 견딜 수 없어 황공하여 몸둘 바를 모르겠으며 자나깨나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심치경을 유사에 내리도록 명하시어 신과 더불어 대변케 하시고 법에 따라 장차 발처리하여 국법을 엄하게 하고 소신에 분하고 억울한 심정을 펴게 해 주소서 하였다. 단종실록 국원 단종 1년 11월 6일 세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이징석은 이징옥의 지친으로서 안년히 집에 있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신 등이 안치하기를 2번씩이나 청하였으나 아직까지 윤호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또 노진물을 삼으시니 신등은 노랗고 괴이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역적의 형으로 하여금 건병을 장악하게 하는 것이 어리에 어떠합니까? 또 이징석의 아들 이징규의 부자가 비록 정법을 얻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청컨대 안치한 사람의 예의에 의하여 시행하소서니 전지하기를 이징석을 도진무로 임명한 일에 대하여는 마땅히 대신에게 의논하겠으나 나머지 일은 따르지 못하겠다 하였다. 단종실록 국원 단종 1년 11월 6일 네 번째 기사. 사인 황요훈이 당상의 엔원을 아뢰기를 이징석은 뭔데 신임하는 대신이며 또 그 아우와는 항상 불목하여 절대로 함께 모의할 이치가 없습니다. 옛날 제왕도 간혹 율외의 법을 써서 그 아우를 죄주면서 그 형을 보전한 이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징석은 마땅히 그대로 두고 죄를 묻지 말아야 합니다. 이징규는 당초에 효자로서 종사하였고 그 거처하는 것도 역시 그 형과 멀리 떨어져 있었사오니 어찌 죄줄 수 있겠습니까? 그 아비가 연좌되지 않았는데 그 아들을 어찌 논죄하겠습니까? 이 세문은 비록 본관 근처에 안치하였지만 이 세문은 일찍이 이징옥과 사이가 좋지 않았으니 안치한 것으로 족합니다. 김문기는 지금 이미 부임하였고 군사를 보내는 일에는 일찍이 서로 관계하지 않았으니 어찌 다시 논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대관을 불러 위의 말과 같이 정교하니 집이 2개가 다시
아래기를 반직에 대한 연좌의 이유는 처음에는 서로 화목하였는지 아니하였는지의 여부는 헤아리지 않습니다. 어찌 그 아우가 반역을 하였는데 그 형만 홀로 면할 수 있겠습니까? 이진옥은 일찍이 청렴한 것으로서 이름이 났었는데 지금 오히려 이와 같으니 이진규가 어찌 효자라여 그 죄를 면할 수 있겠습니까? 청컨대 모름지기 법에 의하여 시행하소사였다. 헌납 김계우도 역시 같은 말로 청하고 또 아뢰기를 김문기는 절제사의 직임에 마땅하지 못합니다. 하니 임금이 전지하기를 들을 수 없다. 그러나 이정숙 형제의 일은 다시 대신과 의논하겠다 하였다. 황효운이 당상의 의논을 아뢰기를 그 아우를 재주고 그 형은 보전하는 것은 이미 고사가 있습니다. 인주에게 어찌 권형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마땅히 논하지 마소서 하였다. 단종실록 9권 단종 1년 11월 6일 모 5번째 기사 의금부에 전지하기를 김상춘과 고염석 등이 황당한 사람들을 몰래 모아 사사로이 서로 모의하였으니 반드시 사유가 있을 것이니 그것을 자세히 추국하여 아뢰어라 하였다. 단종실록 9권 단종 1년 11월 6일 모 6번째 기사 전중추원 부사 신처강이 졸하니 부의를 내리고 조상하였다. 단종실록 9권 단종 1년 11월 7일 김이 첫번째 기사 안개가 끼어 지척을 분별할 수 없었다. 단종실록 9권 단종 1년 11월 7일 김이 두번째 기사 평안도 도절제사 이승평이 사조하니 개소하게 한 뒤에 보내었다. 개소는 부모의 상중에 소식 채식만 하는 식사하는 사람에게 육식을 먹기를 시작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단종실록 9권 단종 1년 11월 7일 김이 세번째 기사 대사원 권준 등이 상수하기를 지금 이진옥의 반역은 예전에는 드문 일입니다. 비록 구족을 모두 멸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남을 만한 허물이 있사온데 이징석과 이진규는 도리어 관대한 용서를 입었습니다. 또 이징석은 예전같이 도진무가 되어 검증을 수기하고 있으니 모든 조정에 있는 신료가 분울해하지 않는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하께서만 홀로 불과하다고 말씀하시니 신등은 실로 마음이 매우 아픕니다. 대저 법령이란 인주가 백성과 더불어 함께 지키는 것으로 조정의 기강을 세우는 것이니 법이 한번 흔들리면 강기가 무너지고 조정이 물러나여집니다. 대신이 어찌 어길 수 있으며 인주가 어찌 사사로이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반적의 족친이 모두 법에 의하여 저주되었는데 오직 이징석과 이진규에게만 법을 굽혀 사사로이 하여 백성들에게 공평치 못함을 보이시니 진실로 이징석의 유무가 조정에 관계됨이 이처럼 지극한 것인 줄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징석은 본디 국가의 공이 있거나 생민의 덕이 있는 것이 또 아니며 또 학식이 없어서 사리에 어둡고 다만 궁시의 조그만 재주로 지나치게 누조에 적지 않은 은혜를 입어 국록을 먹으며 영화를 누릴 뿐이오니 지공도 훈연으로 논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하물며 지금 난신 적자가 그 집안에서 나왔는데 스스로 부끄러워하여 사피할 줄도 모르고 오히려 낯이 부끄럽게 진신의 열에 처하여 조정에서 한가히 지내고 있으니 역시 그 사람들이 애석히 여길 만한 것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역적을 보양하여 병병을 오로지 맡겨서 위급한 때에 끌어 쓰려고 하시나 만약 타일에 뜻하지 않은 변이 있으면 후회하여도 미칠 수 없으니 이 또한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모반에 관여한 신하들은 모두 공도로서 다스리고 이징석, 이진규와 그 여러 아들들을 황보인, 김종서 등의 족친의 예의에 의하여 시행하시면 종사와 국가가 심히 다행하겠습니다 하였다. 구족은 부족 넷, 모족 셋, 처족 둘을 이끌은다. 모반 대역주의는 이러한 세 종족을 모두 처형하였다. 단종실록 9권 단종 1년 11월 7일 김이 네번째 기사 병조에서 아뢰기를 지난 10월 초 11일 순작군사는 모두 도 150을 주되 도성문 밖의 순작군사들은 이 예에 제외하고 이용과 이우직의 집을 직숙했던 군사와 간당을 붙잡아 참할 때 수종했던 군사는 각각 도 100을 쓰고 서울에 있던 군사로서 변을 듣고 와서 시위한 자는 각각 도 50을 지급하고 그 나머지 수기 군사는 모두 도 30을 주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더니 나쁜 남.
단종실록 9권 단종 1년 11월 8일 경신 첫 번째 기사 문무과를 건정전에서 방방하였다. 단종실록 9권 단종 1년 11월 8일 경신 두 번째 기사 정난 도원군을 올려 홍록대부로 삼고 박종우를 수충 위사 협찬 정난공신 운성부원군으로 안맹담을 성록대부 연창위로 정종을 광덕대부 영양미 정인지를 수충 위사 협찬 정난공신 의정부 조화의정으로 하동부원군으로 한학을 수충 위사 협찬 정난공신 의정부 우의정 서성 부원군으로 이사철을 수충 위사 협찬 정난공신 의정부 조화찬성 견성군으로 김효성을 수충 위사 협찬 정난공신 판중추원사 연산군으로 정창선을 이조판서로 조회를 호조판서로 이계전을 수충 위사 협찬 정난공신 병조판서 한상군으로 이변을 형조판서로 박중일무 공조판서로 권맹경을 중추원사로 이경기를 홍략을 중지중추원사로 김세민을 판한승부사로 강맹경을 예문제약으로 신석조를 이조참판으로 노숙동을 호조참판으로 정책을 예조참판으로 박중선을 수충위사 협찬 정난공신 병조참판 응천군으로 이인손을 형조참판으로 김형을 공조참판으로 신자수 영경을 동지중추원사로 봉안국 이효정 박강맹효경을 중추원부사로 김청을 인순도 윤으로 이순지 유수강 한승부 윤으로 권준을 수충위사 협찬 정난공신 사원부 대사원 안천군으로 안승효를 이조참의로 홍원용을 호조참의로 어효첨을 예조참의로 홍달선을 수충위사 협책 정난공신 병조참의로 김순을 형조참의로 최항을 수충위사 협찬 정난공신 승정원 도승지로 신숙지를 협찬 수충 협찬 정난공신 승정원 조화승지로 박팽린을 승정원 우승지로 박원형을 승정원 부조화부 승지로 권자신을 승정원 우부 승지로 권남을 수충 위사 협책 정난공신 승정원 부도부 승지로 김자경 김혼지 박소 홍익성 첨지중추원사로 이흥상 수충 정난공신 첨지중추원사로 양정을 수충 협책 정난공신 지병조사로 성상문을 수충 정난공신 사관은 좌사관 대부로 조우를 사관은 우사관 대부로 삼았으며 집이 이계는 중훈을 더하고 김지경 유성원은 수사헌 장령으로 유기견 이격감은 사헌지평으로 승승을 충청도 병마 도질제사로 한명희를 수충 위사 협정 정난공신으로 봉석주 유사윤 유화 유수 홍윤성 곽연성을 수충 협정 정난공신으로 이예장 김서희 강곤 유수 유사 권원 홍순노 안경순 임자번 설계주 유정황 건경 홍순손 송익손 최윤, 한석우, 이몽가, 한명진을 추중 정난공신으로 삼고 어려 동서반직을 차등있게 올려주었다. 단종실록 9권 단종 1년 11월 8일 경신 세 번째 기사 헌납 허추를 불러 전지하기를 한평대군 이용이 해주의 가르치게 군사를 낸 수령을 너희들의 상세에 따라 모두 파직하게 하고 이징석도 또한 도진무를 파직하였다. 그러나 나머지 상소 안의 일은 모두 이미 연요나에 정한 것이므로 따를 수 없다 하였다. 단종실록 9권 단종 1년 11월 8일 경신 네 번째 기사 정은 이 개손이 본원의 은원을 아뢰기를 춘추는 성인이 난을 다스린 책인데 토적하는 법이 그 당례를 먼저 다스렸고 또 율문에는 수종을 가리지 않고 모두 참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적당을 다만 안치만 시켰으니 이미 성경의 뜻에 어긋났고 경세의 법에 위배되었습니다. 이것이 신등이 동민하게 여기는 바이니 청컨대 극형이 처하소산이 윤허하지 않았다. 이 개손이 또 아뢰기를 안평대군 이용이 이미 수악이 되어 사사되었으니 그 아들 이우직만 홀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옛날에 방간이 영모하며 그 아들 이명등도 또한 사형에 처했으니 사형이 안 처했는데 자꾸만 이러지. 이것도 또한 조정의 고사가 있는 것입니다. 청문대 극형에 처하소서. 그리고 또 이 징옥은 짐이라고 칭하고 칙이라고 칭하여 참남하게 황제에게 비겼으니 우리나라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천하의 대역입니다. 그런데 그 형 이징석이 연좌된 지친으로 도지무의
임만 면하였으니 국가에 무슨 공로가 있기에 그의 죽음을 아끼십니까? 또 정부의 계목을 상고해보면 조국관 민신, 윤처공, 조충손, 조번 등은 모두 안평대군 용의 복심으로 병권을 잡은 자들입니다. 저 민신 등 몇 사람은 죽음을 당하였으나 조충손은 다만 안치만 시켰으니 죄는 같은데 벌은 다르니 심히 불가합니다. 조수랑 원경, 조선생, 이석정도 역시 안평대군 용과 당을 지어 악한 짓을 했는데 법에 의하여 처치하지 않으시니 뒷날 악한 짓을 하는 자를 어찌 징계하겠습니까? 또 안평대군 용의 악을 양성하는 것은 실로 이현노가 인도한 것이니 그 악은 다른 사람에 비하여 매우 심한 것입니다. 그 아들이 비록 16세에 차지 않았으나 극형에 처하시어 종자를 바꾸게 하지 마소서 하였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나쁩니다. 단종실록 9권 단종 1년 11월 8일 경신 5번째 기사 정남공신 1등인 정인지 이하 11인에게 각각 안장 갖춘 내구마 한 필과 백은 50냥 채단 안팎 옷감 2벌씩을 하사하고 2등인 11인에게 내구마 한 필, 백은 25냥 채단의 안팎 옷감 한 벌, 3등인 20인에게 내구마 한 필, 백은 10냥 채단 안팎 옷감 한 벌씩을 하사하였다. 단종실록 9권 단종 1년 11월 8일 경신 6번째 기사 병조에서 아래기를 지난 10월 초 10일 정난 때에 입직한 사홍 26인과 각 색장 70인에게 각각 도 200을 주고 문 밖에 있던 사홍 9인과 각 색장 10인인 주색 4인에게도 각각 도 50을 주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색장은 각국 군전의 주색, 다색, 증색 같은 것으로 계의 일을 맡아보던 자들의 총칭이다. 단종실록 9권 단종 1년 11월 9일 신유 첫번째 기사 수양이 효령대군 이보 좌의정 정인지 우의정 한학 예조판서 김조도 승지 최항과 더불어 창덕궁에서 처녀를 간택하였다. 단종실록 9권 단종 1년 11월 9일 신유 두번째 기사 일본국 관서로 살우일 삼주 태수 원귀구가 사람을 보내어 토물을 바치고 아울러 제주의 표류인 이금금 등 7인을 송환하였다. 단종실록 9권 단종 1년 11월 9일 신유 세번째 기사 헌납 김계우가 본원의 의논을 아뢰기를 전일의 신등이 정부의 계목에 인하여 상소하였는데 그 후에 전지하시기를 이증석은 도진무의직을 갈고 안평대군 이용이 해주에 갈 적에 군사를 낸 수령들을 모두 파직시킬 것이나 그 나머지는 들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신등은 생각한데 이 사람들의 죄는 진실로 법에 의하여 마땅히 시행하여야 하고 안치한 사람들은 모두 모의에 참여하였으므로 죽여야만 합니다. 또 이징옥의 반역의 죄상은 더욱 심하니 이징석과 이징규는 법에 따라 마땅히 연좌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신석조의 일로 피차 간에 반드시 죄가 있을 것이니 이것도 또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니 전지하기를 신석조의 일은 마땅히 정부에 의논하겠으나 다른 것은 모두 다를 수 없다 하였다. 김계우가 다시 아뢰기를 정근과 허후는 황보인 김종서와 함께 모의하여 안평대군 용의 복심인 조국관 조충손과 하여금 병권을 잡게 하였으니 그 죄가 복주된 자보다 덜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조수량은 대신으로 안평대군 용의 별서에 가서 마음속에 먹은 일을 엄밀히 말하였으며 안한경은 충청도 감사로서 경기단까지 와서 안평대군 용과 더불어 밀어로 약속하였으니 그 죄에 또한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증성은 편안하게 집에 있으니 상벌이 전도되었습니다. 청와대 모름지기 법에 의하여 시행하소서 하였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단종실록 9권 단종 1년 11월 9일 신윤 4번째 기사 함길도 관찰사 성봉자가 급히 아뢰기를 이달 10월 25일 수주에 사는 올량암 도지휘사 상동계와 사직 어리언거 어분해 등 5인이 종승부에 와서 고하기를 상가하에 사는 상동계의 처의 동산인 어진가가 나에게 말하기를 회령에 사는 동충로 천모가가 처자와 그 관할 사람을 이끌고 10월 20일에 실사 5기로 옮기고 사람을 시켜 동양북의 낭보 아한에게 나오도록 하고
또 군병을 징발하여 모게 하였다고 했으며 또 상동계가 돌아가려 할 때 성문 파절 진무 전 호신에게 말하기를 동송로 천무가와 낭보아하니 틈을 타서 보화보에서 난을 일으키려고 한다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이달 10월 24일 낭보아하의 아들 대호군 낭이승거가 회령부에 와서 고하기를 이달 10월 19일 동송로 천모가를 본부의 서쪽 옛 벽성들에서 만났는데 대개 나에게 이르기를 통사 김주기 마구원파의 집에 이르러 이끌기를 금 황제가 즉위하여 알타리 올량합의 직사를 주려고 하니 그대 마구원파는 동수로 천모가에게 전하고 동수로 천모가는 동호사가에게 전하며 동호사가는 낭보아한에게 전하여 이처럼 차차 전에 알려서 모두 노소 남정은 모두 수주에 사는 모하려의 집에 모여 명령을 기다리라고 했는데 김주의 말로서 보면 나라에 반드시 사변이 있을 것이니 너희들은 우선 군마를 전제하여 사변에 응하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돌아와서 나의 아비에게 말하고 드디어 동료인 올랴갑에게 알려 모하려의 집에 모이게 하니 아비도 역시 군마 200명을 거느리고 와서 상을 을하에 둔치고 나를 시켜 절제사에게 물어보라 하기에 와서 고할 따름이다 하였습니다. 신이 야인들이 신구 절제사의 죽음을 듣고 소동을 일으켜 염려되기 때문에 여러 진에 이문하여 밝게 달려서 그 마음을 안정시키게 하였습니다 하였다. 동량북은 지금의 무산이다. 단종실록 9권 단종 1년 11월 9일 신유 5번째 기사 경외의 처녀로서 나이 8세에서 16세에 이르기까지 이 시를 제하고 모두 홍가를 검하였다. 단종실록 9권 단종 1년 11월 10일 임술 첫 번째 기사 지편전 교리 유성 원이 사직하기를 신이 이달 초 8일에 사헌장령으로 초배되어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지난번 경연에서 말한 일은 실로 동료들과 함께 의논한 것이었는데 오직 신의 몸에만 영예가 돌아왔으니 일찍이 스스로 부끄럽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직업을 더 하시니 부끄럽고 두려움을 견딜 수 없습니다. 청컨대 신의 직을 바꾸소서니 정부에 내려 의논하게 하고 유성원을 불러 전지하기를 비염하지 말라 하였다. 단종실록 9권 단종 1년 11월 10일 임술 두 번째 기사 집이 이계가 아뢰기를 신이 지금 가자 되었사오나 반복하여 생각해보아도 실로 아무 공로가 없습니다. 청컨대 고쳐 바로 잡아소서 하니 윤호하지 않았다. 또 이계가 아뢰기를 신이 전일에 비록 집현전에 뱃을 하였사오나 경연에서 잠시 조그만 도움도 없었는데 뱃을자리를 옮긴 뒤에 노구를 추론하여 작업을 더하시니 마치 값을 두는 것과 같아서 더욱 미안합니다 하였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단종실록 9권 단종 1년 11월 10일 임술 세 번째 기사 사관원에서 아뢰기를 안치한 사람과 이징석은 법에 의하여 처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벼슬과 상은 인주가 신중히 할 일이 오니 세종조에 있어서는 한 작업도 오히려 아깝습니다. 지금 공신은 가합니다마는 공신도 아닌 자를 혹 두 작업을 띄어 올리고 혹 세 작업을 띄어 올리셨으니 청컨대 이를 고쳐 바로 소사했으나 듣지 않았다. 단종실록 9권 단종 1년 11월 11일 개회 첫 번째 기사 경상도 관찰사에게 유시하기를 상옥은 하위지가 지금 선선에서 병을 얻었다 하여 경이 의원을 보내어 약을 가지고 가서 구제하고 또 때때로 술과 고기를 보내어 몸을 조습하여 보양하게 하라 하고 또 승정원에 명하여 하위지에게 치사하기를 전일의 상서가 삼가 이미 계달하였으니 안심하고 조리하여 평류한 후에 올라오도록 하라 하였다. 단종실록 9권 단종 1년 11월 11일 대해 두 번째 기사 호주의 전지하기를 정난할 때 수정하에 참여한 사람인 별감 박득지 박오마지 소친씨 한금생 등에게 면포 각각 10필씩을 주고 별감 김동 김중희 강증부 천상 주치선 서금질동 소친씨 김여상 김효생 조영지 등에게 각각 7필 별감 안옥동 김장수 김광 김득춘 등에게 각각 3필을 주라 하였다. 단종실록 9권 단종 1년 11월 11일 개해 세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호조의 정문에 의가에 아뢰기를
1. 수양대군의 식실봉 500호를 한 주에 정할 것 같으면 한민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니 청컨대 여러 도에 나누어 정하여 경기,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에서 각 100호, 강원도, 황우도에서는 각각 30호, 환길도에서는 40호로 하고 관찰사로 하여금 부실 한 호를 택하여 매 1호마다 한 명씩 붙여 충정하게 하소서. 그러나 함길도는 방어가 가장 기묘한데 정군과 차정군의 결혼 수리가 도심이 많으니 마땅히 내수사에 소속 해척 및 응사의 각 호에서 누락된 자손과 협호를 색출하여 충정하게 하소서. 1. 경중의 종사인과 경중의 군사, 시위패, 영진의 선군, 공사, 천구 이외의 누락된 제호와 향리, 음호, 제와 제읍의 정수 이외의 일수를 색출하여 충정하소서. 1. 제호의 조세와 공부 이외의 자비된 요역을 한결같이 모두 면제하고 매 10호마다 통주 1명, 매 50호마다 두목 1명을 정하고 매년 면포 한 필씩을 제호에서 거두되 기한을 정하여 상납하게 하고 만일 토산물을 바치고자 하는 자가 있으면 이를 들어주소서. 1. 제호의 사람들은 성명이나 나이 거쳐야 하는 이명을 갖춰 기록하여 문적 4건을 만들어 호조, 감사, 영, 가경 및 대군저에 각각 나누어 보관하소서. 1. 만약 도망하거나 사망한 자가 있으면 소재 수령이 전보하여 부족된 수에 따라 충정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식실보는 임금이 공신에게 내려주던 민호, 조세의 전랑을 받아 쓰고 또 용역을 부과할 수 있었다. 사정군은 군역에 있는 사람이 죽거나 사정이 있어서 입역하지 못할 경우 그 뒤를 이을 16세 미만의 남정 대년군을 말한다. 해척은 고기 자비하던 신량역청의 사람, 단종실록 제5권에 바닷가에서 고기 자비하는 사람을 속칭 해척이라 한다고 하였다. 응사는 매를 기르고 사냥을 하던 응방의 관원이다. 매를 기르기나 부리는 일을 맡아봤을 뿐만 아니라 매사냥을 하여 각공의 공상과 재양에 이바지하였다. 단종실록 9권 단종 1년 11월 11일 개현 네 번째 기사 의금부에서 기르기를 군자감의 조승색은 별로 영선할 것이 없는데 제조와 별자를 항상 두고 또 원령 녹사를 정하니 패단이 있습니다. 만일 파회된 곳이 있으면 본사의 관원으로도 수보할 수 있으니 청컨대 조승색을 파소산이 그대로 따랐다. 조승색은 토목 역사를 맡아보던 임시 관하였다. 단종실록 9권 단종 1년 11월 11일 개헌 5번째 기사 의금부에 전지하기를 조석강을 서거제에 박일영을 모 안에 안치하고 연일에 안치한 이석정을 남해로 옮기고 조수량, 안원경, 지정, 이보인, 이의산, 허후, 김정, 김말생 등을 교형에 처하고 황보인, 김정수, 이양, 민신, 민초공, 이명민, 이현노, 김승규, 이경유, 이징옥, 조번, 원구, 김대정, 하석 등의 친자로서 나이 16세 이상은 교형에 처하고 15세 이하는 어미를 따라 자라게 하여 성년이 된 뒤에 거제, 제주, 남해, 진도의 관노로 영속시키고 그 참형과 교형에 처한 사람들의 연좌된 사람 가운데서 남부는 나이 80세와 독질자, 부인은 나이 60세와 폐질자는 연좌를 면하게 하고 따로서 혼인을 허락하여 이미 그 남편에게 돌아가기로 정하였거나 양자를 한 자 및 약혼을 하고 아직 성혼을 하지 않은 자는 추자하지 말며 또 동거하는 자가 아니면 그 재산을 관에 몰입하지 말고 한순과 황귀조는 모두 가산을 정몰하라 하였다. 단종실록 9권 단종 1년 11월 11일 개효 6번째 기사 야인들이 일찍이 이징옥의 청병으로 인하여 마음속에 의구를 품고 군사를 모으는 자가 있어 도통사의 서장 향화한 부사정 김우을 두개에게 주어 해령부에 사는 중추 속로 천모가와 강해의 동량북 도만호 낭보아한 동풍기 김도을온 상장 김반대 지휘 김호심파에게 보내게 하고 향화한 행부사장 이유어응거에게 주어 경원의 강회 여포 도만호 김권로와 경흥의 강회 안춘 도만호 김취량합 하다마 도만호 김시귀 경흥창 상장 이다롱합에게 보내었다.
그늘의 간신, 황부인 등이 권세를 마음대로 행한 지 오래되어 반역을 엄밀히 꾀하여 이진욱이 본도의 도질제사로서 이들과 당부하여 연결하고 장차 경회에서 서로 홍하의 날짜를 정하고 거사하려 하므로 내가 전하께 아래 역당을 모두 주설하였다. 그러나 이진욱은 누조의 노신으로 불쌍히 여겨 전하께 결성하여 목숨을 보존하여 다만 먼 곳으로 귀양 보냈는데 이진욱이 죄가 큰 것을 스스로 알고 그 진당을 이끌고 새로 발견된 도질제사 박호문을 살해하였으므로 죄악이 커서 역시 이미 복주되어 국가가 안연하게 되었다. 족화는 휘하와 더불어 이 뜻을 잘 알고 인간의 여러 사람에게 효유하라. 단정실국원 단종 1년 11월 12일 갑자 첫 번째 기사 사헌부에 전제하여 의정부 당상의 각 집에 분경하는 것을 금하게 하다. 단정실국원 단종 1년 11월 12일 갑자 두 번째 기사 의정부에 전제하기를 고양영감 고덕친궁이 기관 중은과 더불어 민간의 군기를 관중으로 모아들이고 있으니 반드시 사유가 있을 것이다. 그를 잡아다가 추국하여 아뢰어라 하였다. 단정실록 국원 단종 1년 11월 12일 갑자 세 번째 기사 호조에 전지하기를 수양대군의 종 을운 덕림 중위와 임영대군 이구의 종자 군자 동부성지 권남의 종 개수 사북소윤 한명의 종 수산 막동 행사용 함기 박막동 등은 정난때 공이 있었으니 을운 등림 개수 등에게 면포 각각 100필과 가사 각각 1구를 내려주고 수산 막동 등에게는 면포 각각 70필과 가사 각각 1구와 함기 박막동 등에는 가사 각각 1구와 군자 중위 등에게는 면포 각 50필과 가사 각각 한 구씩을 내려주라 하였다. 아이 나쁜 놈들. 단정실록 국원 단정 1년 11월 13일 얼축 첫 번째 기사 함기도 관찰사와 도질제사에게 유시하기를 건경의 야인들이 아직도 국가가 편안한 줄을 알지 못하고 혹 의심하고 두려워하여 도망하여 옮기는 자가 있을까 염려된다. 지금 김우을 두 개와 이 유어은거를 보내어 도통사의 서장을 가지고 동송로 천무가 등의 경내와 건경의 야인들을 교유하게 하였으니 경들은 이 뜻을 가주 알아서 만약 야인이 상경하여 초연하기를 원하는 자가 있으면 그 두목인을 짐작하여 올려보내라 하였다. 두목인은 외국의 사신을 수행하여 얻은 군인의 우두머리다. 단정실록 국원 단정 1년 11월 14일 병인 첫 번째 기사 동지였으므로 건정전에 골패를 설치하고 정친과 문무백관이 조복을 갖추고 요하고 또 길복으로 본조 할애를 행하려고 하였으나 받지 아니하였다. 골패는 임금이나 황제를 상징하는 골자를 새긴 큰 나무 패다. 그 패에다가 대궐의 정전에 두는 것은 중국의 황제를 각 고을의 각사에 두는 것은 임금을 상징하였다. 요화는 정조, 동지, 단일의 먼 지방에 있는 신하나 제후가 임금이나 황제에게 전패나 골패에 절하면서 할애를 드리는 일이다. 단정실록 국원 단종 1년 11월 14일 병인 두 번째 기사 경영관이 진강을 마치자 좌사간 성상문이 아뢰기를 옛날에 주공이 성왕을 얻고 제후의 조회를 받은 것은 천하의 마음을 정하기 위한 바입니다. 지금 주상께서 유칭하시어 궁중에 깊이 거처하시면서 여러 신하들을 한 번도 적견하지 않으시니 인심이 정하여지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청건대 초하루와 16일에 101호서 건정문에 납시어 군신들이 조첨을 받으시면 군신들이 용언을 배울 수 있어 인심이 거의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 전지하기를 내가 마땅히 대신하기에 의논하겠다 했다. 성상문이 다시 아뢰기를 경리는 조정과 견줄 바가 아니므로 간혹 때때로 특별히 우대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옛날에 사다, 사주의 예가 다 있었습니다. 신이 지난해부터 간혹 하루나 이틀 걸어서 매양 들어가 진강하였으나 용안을 우러러 배울 수 없으니 청건대 고우려에 의하여 사주와 하소서 하니 전지하기를 내 마땅히 따르겠다 하였다.
조참은 대개 5, 6일 만에 있는 아이를 열던 큰 조회이고 한 달에 4번 또는 6번이었다. 이를 4아일, 6아일이라 하였고 이에 비하여 매일 열던 소규모의 조회를 상참이라고 하였다. 사좌의 예는 임금이 신하들과 함께 같이 다를 마시고 또 같은 자리에 앉아서 담소하던 예이다. 단종실록 9권 단종 1년 11월 15일은 정묘 첫 번째 기사. 수양대군이 효령대군 2보 우의정 한학 예조판서 김조 도승지 최향과 장덕군에서 천여를 간택하였다. 단종실록 9권 단종 1년 11월 15일 정묘 두 번째 기사. 사관원에서 아래기를 전일의 신등이 신석조와 심치경을 공문할 것을 청하였는데 성성께서 하교하시기를 신석조는 의심할 만한 사람이 아니니 추국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석조가 의심이 없다면 심치경의 말은 망령됩니다. 만약에 이를 묻지 않는다면 신등은 두렵건대 숙혐이 있는 자들이 서로 잇따라 무고하여 바른 사람이 해를 입는 자가 많을까 두렵습니다. 하니 정부에 의논하도록 명하였다. 정부에서 아뢰기를 당시에 간당들이 모두 토평되지 못하여 간혹 몰래 서로 악한 짓을 한 자가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 심치경을 죄주면 비록 악한 짓을 한 자가 있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반죄가 두려워 고하지 않을 것이니 추국해서는 안 됩니다 하였다. 단종실록 9권 단종 1년 11월 15일 정묘 세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홍원용은 겸판의조사로서 동서이며 판서의 종형제입니다. 상피하는 법이 매우 엄한데 지금 특지가 없이 호주 참의를 제수하였으니 청컨대 이를 바꾸소서. 그리고 사인과 이조 병조의 난관은 정난 이후 각각 그 직책으로서 그 일에 이바지하고 있사오니 모름지기 지급을 올려서 수직하지 마소서 하니 대신에게 의논하도록 명하였다. 상피는 친족 또는 기타의 관계로 같은 곳에 벼슬 하는 일이나 청중, 시관 같은 것을 피하던 일이다. 단종실록 9권 단종 1년 11월 16일 무진 첫 번째 기사. 지사 예권사 고용지를 보내어 포로되었다가 도망하여 온 중국인 고영 등 남녀 4명을 안동하여 요동으로 해송하였다. 단종실록 9권 단종 1년 11월 16일 무진 두 번째 기사. 영의정 수양대군 이조판서 정창손 참판 신석조 등이 사헌부의 말로 인하여 피염하고 명조 난관 장계증도 가자로 인하여 피험하니 명하여 피험하지 말라게 하였다. 단종실록 9권 단종 1년 11월 17일 기사 첫 번째 기사. 검상 원효연이 당상의 인원을 가지고 아뢰기를 홍원용의 일은 이사칠 이계린 등이 의논하기를 당상관의 제수는 본래 상피하는 법이 없고 또 개품한 예도 없으므로 다만 공신의 적장으로서 재능이 이 직책에 감당할 수 있게 되면 제수한 것이니 고칠 수 없습니다 하였고 사인과 이조난관 병조난관을 초자한 일에 대하여는 영의정 수양대군 이사철 등이 의논하기를 모두 공이 있어 타경할 만한 자들인데 어찌 공장과 같이 그 공의 높고 낮음을 추론하겠습니까 하고 정인지 한학 이계린 등은 의논하기를 병조난관 중에 하연의 문생은 조제로 인하여 문 밖에서 자고 다음날 문을 연 뒤에 왔으니 그 공이 높고 낮음이 있는데 한결같이 시행하는 것은 미편합니다 하고 했습니다. 정인지가 또 말하기를 이뿐만이 아니라 진무등도 역시 모두 초자하였으니 그 공이 어찌 모두 같겠습니까? 모름지기 분간하여 제수하소서 하였습니다. 하니 전지하기를 홍원용의 일은 여러 사람의 의논에 따르겠으며 난관의 가자에 대한 일은 영의정 등의 의논에 따르겠다 하였다. 단종실록 9권 단종 1년 11월 18일 경호 첫 번째 기사. 좌사간 성상문이 상수하기를 신등이 덕건대 정난공신을 봉하던 날에 환관 엄자치와 정균이 공이 있다고 하여 예에 따라 이품 이상으로 봉하여 엄자치는 영성군으로 삼고 전균을 강천군으로 삼았다 합니다. 무릇 공이 있으면 반드시 상을 주는 것이 고금의 통한 법칙이나 어느 해 시행하지 못할 바도 있고 의리가 불가한 바가 있사오니 신등은 전하를 위하여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인이 벼슬이 사례에 실려 있으므로 예로부터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3대 이전에는 맡은 바 직책이 규달의 법규
법금을 관장하는 데 불구하고 내외의 말을 통할 뿐인데 후세에 내려오며 미처 총행이 점차 융성해져서 화폐가 서로 잇따랐습니다. 간혹 총명하고 지혜로운 임금이 있어 권위를 빌지 못하고 충분한 사람을 스스로 겸손하여 사양함을 지켜 능히 종실을 보존하고 영원히 이름을 후세에 남겼으니 옛 첩서를 상고하면 이런 사례를 갖추어 볼 수 있습니다. 황건의 봉후는 중국 한나라 화제 때 비롯하여 정종이 2헌을 죽였을 때 그 공이 어떠미였으므로 영지를 봉하게 하였습니다. 정종이 비록 현명한 사람이라 정당치 못한 예의 단서를 열어 후세의 환시, 환난의 계제를 만들었습니다. 그 뒤에 손정 등은 염현을 베고 단초 등은 양기를 토벌하여 모두 열후에 봉해져 임금의 총애를 믿고 권세를 마음대로 부려 그 해독이 천하에 퍼졌습니다. 조충, 장량 등에 이르러서는 총애가 있어 제후로 봉하여져서 거리낌이 없이 제모들을 방자하게 하여 자신에게만 화가 미쳤을 뿐 아니라 나라도 곧 망하였습니다. 당나라에 이르러서 그 화가 더욱 심하였으며 처음에 태종이 제도를 정함에 있어 내시성에 삼품관을 두지 않고 이를 맡기지 아니하고 넘식만 주었을 뿐인데 현종에 이르러서 조정의 옛 제도를 가볍게 고쳐 고역사를 청해하여 국공으로 삼아 장주를 결제하게 하였다가 마침내 기양 가서 죽게 하였으며 그 후 이보국은 군왕으로 진봉되고 재성으로 겸임하였다가 역시 화가 미쳤습니다. 이후로부터 황제의 총임이 날로 성하였으나 하나도 보전함이 없었고 당나라도 역시 이로 인하여 망하였습니다. 그러나 한나라의 여강과 당나라의 유정랑은 그 중에서 가장 걸련한 자들이었습니다. 여강의 사람됨은 충직하고 청량하여 봉공하여 한나라 영제 때 예의에 의하여 환시를 봉하고 여강을 봉해 도향후를 삼았으니 여강이 상수하기를 황건한 품이 나왔고 사람이 천한데 폐하께서 망년되게 모토를 주시어 개국 승가하게 하시니 소인이 등용되면 음양이 어그러져서 이로 맘지 않는 바가 없습니다 하고 이날 사양하기를 지극히 간절히 하니 황제가 곧 이를 들어주었습니다. 유정량도 또한 충성되고 강직하여 이 이치를 알아서 헌종을 도와 세우고 왕숙문의 간당을 모두 쫓아내고 곧 대신에게 정치를 맡기고 물러나 자처하여 추호도 친문함이 없었고 헌중도 또한 그를 총애할 권세를 주는 바가 없이 사책의 그 아름다움을 이끌고 있습니다. 신흥은 생각하는데 지난날 영제가 여강의 말로 인하여 봉우의 일을 그만두고 헌중이 처음 선한 마음을 써서 끝까지 잘하게 할 계책을 삼게 하였다면 뭔가 나라가 어찌 패하여 어지러움이 있었겠습니까? 또 당시 황가들로 하여금 모두 유정란과 여강처럼 겸손히 물러나고 충분하게 하였다면 어찌 몸이 주위에 빠져 주륙되고 악의 후세에까지 미쳤겠습니까? 진실로 잘한 일입니다. son나라 유학자 진덕수의 말에 이르기를 한나라 당나라의 환시로서 충분한 자는 복을 얻지 않는 자가 없고 교만하고 방자한 자는 화를 당하지 않는 자가 없었으니 인주가 이를 알면 능히 그 나라를 보존할 수 있고 나라가 보존되면 짐도 또한 보존된다. 그리고 내시가 이를 알면 능히 그 몸을 보존할 수 있고 몸이 보존되면 나라도 또한 보존된다 하였습니다. 또 말하기를 부시의 직이 궁중에 고르게 있으니 부인이 능함이 있다고 하여 귀해질 수 없는데 환시가 어찌 공이 있다 하여 귀해질 수가 있겠는가? 공이 있으면 총애를 받게 되고 총애를 받게 되면 교만 방지하게 되니 비록 화가 없기를 바란다 하더라도 어찌 그렇게 될 수 있겠는가 하였으니 이것은 진실로 확실한 논리입니다. 우리 국초 전조의 옛 제도를 따라 황간이 혹 봉군되기도 하고 혹 조정에 참여하여 김사행이 마침내 화를 당해 패하게 되었으니 이것도 또한 명감입니다. 태종께서 저기하자 이들을 보존하려고 생각하여 이를 맡기지 아니하시고 의무를 감세하여 이들로 하여금 당상관에 함께 있을 수 없게 하시고 세종 때에는 내시의 작업을 가정대부에서 그치게 하여 영관법으로 정하였습니다. 이로부터 황건은 한 사람도 총기로 인하여 패한 일이 없으니 어찌 군신의 사이에 양득이 아니겠습니까? 이로써 말하면 오늘날 두 사람의 봉군에 대한 일은 예법을 따르는 뜻에 합하지 못하고 또 공신을 보존하는 도리에 어긋남이 있는 듯합니다. 신등이 감히 말하는 것은 이들 두 사람의 공이 없다고 하여 전하의 상을 막으려는 것이 아니고 진실로 전일의 은총이 뒷날에 환난이 없는 것만 가지 못하였어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들을 봉군하여 명일에 위망함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처음에 상가지 않으면 중국에 미칠 수 없기 때문에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 다시 생각하시어 이 상의 조짐을 경계하고 정당치 못한 예를 만드는 잘못을 생각하시어 한나라와 당나라의 전철을 깊이 거울 삼으셔서 빨리 봉군의 명령을 거두시고 다른 물건으로 후사하시어
그 공을 보답하시면 그의 위로는 조정의 성은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아래로는 가히 공이 있는 자로 하여금 보전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 정부에 명하여 의논하게 하였다. 규달은 임금이 거차는 궁중이다. 친문은 침노하여 문란하게 합니다. 부신은 부인과 한난이며 김사행은 고려 말 조선 초의 환관인데 공민왕이 조선 태조 때 이르기까지 왕의 총애를 입어 말을 타고 궁중에 드나는 위세를 떨쳤으나 1차 왕자의 난에 연루되어 상궁부의 문에 효수되었다. 감세는 감하여 없애며 가정대문은 정의품의 작업이다. 이 이상은 서리를 밟으며 강차 얼음이 온다는 뜻으로 장례를 경계하는 말이다.